안녕하세요. 바람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이제 2월 1일 이제 월요일날 이제 제작한 영상이고요. 제주은행 이제 100%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자, 은행 섹터에 대한 이제 제가 가진 좀 스탠스를 좀 코멘트 드려볼까 합니다. 자, 네이버의 제주은행 인수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돼서 최근에 이제 급등 포지션이 나왔어요. 그 구간에 이제 분할매도 포지션을 보신 것 같고요. 금융산업의 이제 변화 흐름을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이버가 제주은행을 인수하려 한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 금융 섹터에 좀 변화가 있어요. 금융이라는 이 산업에 대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바뀌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대면으로 좀 바뀌는 흐름들이 보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카카오뱅크 같은 온라인 은행의 성장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로빈후드 같은 거래 플랫폼, 이제 증권 거래 플랫폼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급성장하는 흐름들이 보여지죠. 그리고 기존 은행들도 이제 컨택트 점포를 줄인다라는 건 인력도 줄이고 비용도 줄인다라는 거예요. 무점포 운영을 늘려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자, 비대면의 확산성이 얼마나 있느냐 보면 여러가지 금융 시스템을 여기다 더할 가능성, 더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면서 이제는 점점 금융권도 온라인화 돼가고 있다. 이런 이제 트렌드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비용이 이제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가게 되면 이익 구조는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이제 보는 게 이제 금리 같은 부분들 보면 이제 화폐에 대한 좀 변화 요인들이 보여요. 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게 만들어 올 것은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도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쓰고 있는 화폐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화폐가 감소하고 있죠. 종이화폐가 감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식으로 전자화폐로 이제 다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자화폐가 이제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자화폐의 시작은 이제 카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표되게 이게 확대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탈세도 줄어들고 이제 모든 이제 돈의 사용 출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추적이 가능한 추적이 편한 시스템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자금이 오고 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추적이 많이 되게 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쪽으로 점점점 바꾸려는 노력들이 국가 차원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 같은 걸 이제 환수하고 뭐하고 할 때도 이거를 추적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자행돼 왔던 탈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래에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만약에 중앙화폐가 실패를 하게 되면 중앙화폐는 결국은 국가를 뜻하고요. 국가에서 이제 화폐를 유통하는 부분들이 실패하게 되면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가 화폐로 자리 잡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금이라든가 이런 대체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암호화폐라든가 가상화폐 같은 데는 투기자산이지 이게 투자자산으로 생각이 되진 않아요. 가치가 얼마다라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체크포인트로 놓고 보면 제가 일단 가장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비대면 확산이에요. 그러면 금융기업들,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진 구조가 좋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자, 기존에 이제 이익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져가는데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마진 폭이 늘어나겠죠. 장기적으로 이제 배당 성향도 늘어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대면에서 거래를 하는 서비스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는 속도가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마진 구조가 개선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제 배당 여력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성장 흐름들도 더 잡혀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매출은 이제 고정 구간, 이제 고정되어 있다 그래도 마진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밸류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은행 기업들이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규제로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규제들이 좀 많이 풀리는 흐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기존에는 다 대출 구조였다가 이게 다 이제 투자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뭐 JP 모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은행들 보면 기존에 이제 대출 구조로 연명하던 회사가 리먼 브라더스라는 이 사태로 이제 많이 몰락을 하고 이제 뭐 서비스를 개선시키면서 서비스 회사들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은행들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이제 은행과 비슷한 이제 뭐 투자가 확대가 되는 투자은행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이런 중진국들이라든가 이머징 쪽에도 확산세가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금융인식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부분들에 여러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늘려가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추적을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나가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은행 기업들은 굉장히 쌉니다. 진짜 굉장히 싸가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업사이드 포지션만 딱 잡히게 되면 리레이팅이 강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를 지금 뭐 PBR, 뭐 PER 밸류로 뭐 3배, 5배, 뭐 0.5배 받고 있으면 이게 뭐 PBR 1배, 1.2배, 그리고 뭐 퍼가 20배 늘어나면 지금 이익만으로도 뭐 상승률이 한 300% 이상씩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리레이팅 포지션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제 그럴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금융산업의 이제 이런 변화 흐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현대차라든가 뭐 기아차, LG전자, 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리레이팅 포지션을 받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리레이팅. 기존에는 이제 저평가 영역에 있으면서 밸류를 굉장히 적게 받았어요. 이제 성장 흐름이 잡히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애플카 이슈가 부각이 되고 하면서 이런 자동차 회사들도 기존에 이제 차를 생산해서 이제 제조업에서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제조업에서 지금 이제 서비스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자율주행차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뭐 유통이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물류 이동이라든가 택배에 적용하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들을 이걸 결합을 해서 그거에 이제 지금 선발주자로 있는 게 뭐 우리나라 이제 쿠팡이라든가 뭐 미국으로 보면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혁신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숫자로 확인이 되는 구간과 이제 기대감이 붙어서 움직이는 구간과 그런 걸 이제 구분을 해서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이런 포지션들을 설정을 해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률은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진다. 알찬나님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이제 수익 축하드리고요. 보면은 2,990원 이제 평균 매입 단가가 한 요 정도 잡히고 이제 6,000원 상한가 들어갔을 때 이제 뭐 분할매도 포지션을 보셨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상한가 들어가면 그 다음날 이제 시초가에 이제 분할매도 포지션을 보는 게 이제 효율적이다. 수익률 측면에서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하락장에 제주은행이 상한가 나와서 100%의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복리계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이제 월요일 아침 이제, 오늘도 이제 갭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밀린 흐름들이 나왔는데,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항상 이제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오전에 정리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나온다 그러면, 분할 매도 포지션은 상한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밀어서, 다음날 오전에 하는 게 유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뉴스에 대한 좀 해석을 한번 해보자.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왜곡 포지션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슈는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제주은행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이제 테마 흐름이 붙었던 것들은 네이버의 이제 매각설. 자, 네이버에서, 제주은행에서 이걸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매각설이 나오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보통 이제 부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걸 부인했는데도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죠. 이런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인수를 하는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기질 않아요. 그래서 거의 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도 부인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제주은행을 인수한다 그래도 이게 뭐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수합병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은 항상 호재 요인을 받을 때는 좋은 분할 매도 찬스가 된다 라고 이제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맞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스탠스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이런 이슈들이 붙으면 이슈 자체만 봅니다. 그래서 이슈가 오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변동성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기업 가치와 이거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은행이라는 기업을 모르고 있었는데, 자, 밸류를 딱 보면요. 제주은행은 지금 이제 5,750원 구간에 보면, 시총이 이제 한, 원이 아니고 억입니다. 시총이 이제 1,851억 정도 돼요. 밸류 체크를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상승률이 한 50%에서 100% 정도,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 적정 가치가 대충 한 7,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잠시만요. 7,000원에서 이제 한 12,000원 정도가 적정 밸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는 밸류 매력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 포지션을 주고 이제 리밸런싱을 보는 게 합리적이죠. 가치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고 덜 이제 뭐 올라가지 못하고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고, 변동성을 보는 게 아니고 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가치가 7,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보여지는데 7,000원까지 튀었다. 그러면 이거는 분할 매도 포지션이 이제 합리적인 거예요. 이제 밸류 매력이 떨어지는 구간이니까. 타은행보다 또 타은행이나 이제 상대 밸류를 분석을 해봐도 타은행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리밸런싱 관점을 보면 이제 버블 포지션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고 그 매도한 부분을 이제 뭐 타은행으로 이동을 한다라든가 요렇게 해서 이제 효율을 맞춰갈 수도 있겠고, 또 밸류 매력이 이제 떨어진 구간이니까 전부 다 팔겠다 라는 것도 이제 합리적인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 포지션을 내가 노릴 거면 이런 이슈로 인한 급등 흐름들이 나오면서 버블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버블 포지션을 내가 취해가겠다 라고 하면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는 거고, 밸류 매력이 없는 구간에서는 난 버블 포지션 필요 없어, 그냥 가치 판단해서 지금 비싸다라고 생각되거나 적정 수준이라 그러면 난 전부 다 판다 라는 사람들은 전부 팔고 이제 또 리밸런싱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악재 요인으로 받으면 매각설을 부인을 했는데, 그럼 매각이 없던 사실이다 이렇게 해갖고 주가가 그걸 반영을 해서 이걸 부인했으니까 노이즈가 입혀진다 그래 주가가 만약에 많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 폭락이 온다. 그러면 적정 가치가 이제 7,000원에서 12,000원 수준이다. 대충 이제 8,000원 이상 봐줄 수 있다. 또 성장 흐름이 계속 나오고 기업이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업사이드 폭은 당연히 나올 가능성들이 높죠. 그럼 이걸 얼마부터 살 거냐? 그걸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4,000원 안에서는 7,000원, 12,000원 사이에 적정 밸류 수준까지 상승 여력이 대충 뭐 8%에서 100% 이상 보여진다. 그러면 요 구간부터 내 기준에서는 담아갈 포지션이다. 그럼 4,000원 밑에서는 더 빠지면 어때요? 추가 매수를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합리적인 포지션이라는 거죠.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성을 예측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만들어졌을 때 가치 판단을 대입을 해보고 이게 비싸냐 싸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수익률은 커져나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자, 은행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무슨 뭐 이익공유제, 공산주의 정책을 막 추진하려는 지금 이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치가 지금 뭐 진짜 만연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익의 일부를 예를 들어서 세금으로 떼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눈다라는 개념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이제 이게 법제화가 될 수 있고 뭐하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본주의에 좀 역행하는 그런 개념의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노이즈로 최근에 보면 심리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섹터라든가 보면은 최근에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그럼 남들은 이걸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왜? 기업 가치가 이익공유제가 되든지 말든지 간에 이익을 전부 다 내놔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반대로 은행들이 만약에 뭔가 리스크가 생기고 뭐하고 하면 은행을 다 망하게 될 수 없으니까 세금으로 또 지원을 해서 살려주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과거에 IMF 때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 망해가다가 외국 자본들 이제 유입시켜갖고 은행들 살리고 나라에서 이제 재정 집어넣어서 살리고 했던 부분들이 있던 것처럼. 그래서 이익공유제가 실질적으로 된다 그래도 은행들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일부를 떼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게 되면 저평가가 확대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매수 찬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배당 축소. 코로나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으니까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니네들이 충당금을 쌓아야 되니까 배당을 축소하고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배당을 축소하고 뭐라 그래야 돼? 유보금을 늘려라는 거거든요. 회사에 갖고 있는 돈을 늘리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이제 배당을 축소하고 그 대신 회사에 잉여연금을 늘리라는 건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건 반대의 정책이잖아요. 두 개가 같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배당을 늘리겠다라는데, 야 니네들은 유보금을 늘려야 되니까 배당 늘리지 마 라고 해놓고 니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거 나눠. 이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둘 다 추진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보금을,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보금을 늘려야 되니까 배당을 축소하라 그래 놓고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이익을 나누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익을 나누라는 거는 돈을 내놓으라는 소리인데, 그럼 돈을 내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유보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유보금을 늘려야 되니까 배당을 뭐 줄이고 뭐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이익을 나누라.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말이에요, 말. 정치인이라든가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주체에서 말이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쫓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엇박자 포지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회원분들한테 너무 싸다. 지금 금융섹터가 반도체보다 더 싼 것 같다. 평균적으로 밸류 체크를 해보면. 그래서 반도체 섹터 비중보다는 금융섹터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봐야지 이런 것들도 다 이슈잖아요, 이슈. 이런 이슈에 따라서 이제 사고 팔고를 하게 되면 싸게 팔고 비싸게 사고를 계속 반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응을 할 때는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지션을 설정을 해나가야 장기적으로 지수보다 수익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확률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다 보면 그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다 수익으로 돌려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시장 흐름이라든가 투자자들의 심리에 내가 따라다니는 포지션들을 취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뭐 이제 경험을 해나가겠죠. 그렇게 하면
손실의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익의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거를, 이익의 폭하고 이익의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걸 경험으로 이제 쌓아나가면 반대로 해야겠죠. 근데 심리랑 어긋나서 이제 대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대중심리랑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중이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이제 다 죽었다는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뭐 반도체 망했다는데, 일본에서 수출 규제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망한다는데, 반도체를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만큼 이익이 커졌죠. 자, 그런 노이즈 요인들을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이 심리가, 대중은 어때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하고 팔자 심리가 강해지잖아요. 팔자 심리가 강해질 때 사야 되고, 사자 심리가 강해지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사자 심리가 강해졌을 때 어때요? 그만큼 기업 가치랑 대입을 해보면 밸류 매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게 되면 변동성을 이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역발상 투자라고 놓고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 나가면서, 아, 그렇겠구나. 사자가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비싸지겠죠. 그러면 비싸질 때는 어때요? 매도 규모를 늘려야죠. 그러면 팔자 규모가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싸지겠죠. 그럼 어때요? 사람들 대중심리랑 반대로 매수 규모를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률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변동성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는 해도 요거를 이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가 않아요. 대중심리랑 반대 포지션을 취하려고 그러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야, 나 주식을 갖고 있는데 뭐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질 때 2018년도 뭐 2020년도에는 어땠어요? 2020년 초에 막 코로나 때까지는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전부 다 걱정하고, 야, 지금이라도 그만둬,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중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심리가 위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행동으로, 대중심리랑 맞춰가지고 행동으로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회를 다 날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중심리가 전부 다 주식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 규모를 키우면서 매수 규모를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 설정들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장기적으로 지수 대비 수익률들을 키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